안녕하십니까. 압구정필 성형외과 김인고입니다. 대개 한 10분이 상담을 오시면은 10분 중에 8, 9분 정도는 수술 날짜까지 다 예약을 하고 오십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죠. 왜냐하면 상담 오시기 전에 수술 날짜까지 미리 가예약을 해 놓으시면 미리미리 자기 원하는 날짜 여유있게 잘 잡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 예약하시면서 수술 날짜까지 계약하고 오신 분들은 참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수술 날짜까지 예약하고 오시지 않은 한두 분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서두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가슴 수술은 응급을 위한 수술인가요? 응급을 위한 수술이 아니죠. 보통 다른 성형수술은 며칠이나 또는 한두 달 생각하고 와서 수술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가슴 수술은 적어도 몇 년, 또 1년, 2년, 5년, 때로는 10년, 20년, 30년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오셨다는 분이 48년 동안 가슴 수술을 할까를 고민하시다가 이제 오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48년 고민하셨으니까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내일 모레 70 가까이 되셨겠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48년을 고민만 하시고 차마 이 가슴 수술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슴 확대 수술은 엄청 아프고 엄청 힘들고 그리고 회복이 굉장히 더디어서 신체 활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걸려서 휴직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그런 수술이 가슴 성형 수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차마 용기가 없으셔서 48년 동안 고민만 하시고 상담을 못 오셨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았겠어요? 오늘은 웬 바람이 불어서 상담 용기 내셔서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배꼽 가슴 성형술이 있다는 걸 이제서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배꼽 가슴 성형술이 어때서요? 여쭤봤더니 겨드랑이나 유륜이나 밑선이나 이런 데로 하는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아프고 회복이 굉장히 더디어서 가슴 수술을 하시고 싶으셔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배꼽으로 하는 수술은 별로 아프지가 않고 회복이 엄청 빨라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휴가가 필요 없는 수술, 주말에 수술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수술, 심지어는요 수술하고 다음날 출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수술이 별로 아프지 않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아무리 멀리 살아도 부산, 대구, 광주 살아도 수술하는 날 혼자서 차 타고 올라오셔서 수술하시고 몇 시간 뒤에 혼자서 또 차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바로 배꼽 동안 가슴 수술이라는 걸 이제서 발견을 하시고 그리고 배꼽 가슴 성형술은 흉터 걱정도 없고 또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이고 그래서 드디어 48년 만에 용기를 내셔서 오셨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아직 수술 날짜 안 잡고 오시는 분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담 끝나신 뒤에 좋은 날짜 잡으셔서 수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형물의 안정성과 어떤 보형물을 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보형물의 길다란 역사와 또 보형물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보형물에는 내용물에 따라서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식염수 보형물이냐 또는 실리콘 젤이 들어있는 코젤이냐로 나눌 수가 있겠고 형태에 따라서 물방울 모양의 물방울 보형물이냐 또는 동그란 라운드 보형물이냐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또 겉표면이 거친지 아니면 매끈한지에 따라서 텍스처와 스무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미 텍스처 보형물은 지난 8월 이후로 사용이 금지가 됐고 퇴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방울 보형물은 거친 텍스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현재 퇴출이 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보형물의 선택의 폭이 매우 쉬워지고 단순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리식염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자에게 놓는 링거 주사의 성분입니다. 안전하고 유익하기까지 하죠. 따라서 인체에 가장 안전한 보형물은 역시 생리식염수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리식염수는 코젤보다 구형구축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수술한 경우에는 구형구축이 몇 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후로도 영원히 구형구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젤은 수술한 뒤에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구형구축 확률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높다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또한 생리식염수 보형물은 배꼽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이 간단하고 편하고 별로 아프지 않고 회복이 엄청 빠르죠. 물론 코젤도 배꼽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코젤을 배꼽으로 수술하실 경우에는 절개선이 조금 길어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생리식염수, 그런데 왜 아직 생리식염수로 수술하는 분들이 망설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식염수 보형물이 이렇게 좋다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코젤이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촉감이 좋다거나, 이거는 큰 함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촉감은요, 생리식염수 보형물이나 코젤이나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수십 년 동안 오신 분들에게 생리식염수 보형물하고 코젤 보형물 넣고서 촉감을 가늠해보라고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한테 식염수하고 코젤을 주고서 촉감을 느껴보라고 해도요, 구분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코젤이 식염수보다 촉감이 좋다는 거는. 두 번째로 코젤은 세월이 오래 흘러도 구형구축 확률이 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코젤의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밖으로 나와서 주위 조직과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코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구형구축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코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예쁘게 잘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식염수 다 차면 똑같아요. 모양이. 그런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그걸로 이쁘고 안 이쁘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런 실장이기 때문에. 어제 수술 후 처음으로 대중탕에 갔었습니다. 옷 벗고 걸어 들어가는데 사람들의 부러운 듯한 시선이 제 가슴으로 느껴졌어요. 샤워 부스에서 샤워를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도 마찬가지로 쳐다보는 시선들로 좀 민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몸에 흉터도 하나도 없는 진짜 자연산처럼 보이니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이쁘고 섹시해 보일 정도이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한 일 중에서 정말 제일 잘한 일 같아 저 자신이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수술 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고민과 갈등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하고 나니까 좀 더 일찍 필 성형외과에서 상담받았더라면 그렇게 오랜 기간 고민 안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결정하고 남편의 승낙을 받는 것도 정말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수술 당일 전 혼자 가서 수술했고요. 좀 떨리긴 했는데 통증은 거의 없었어요. 이틀 동안만 좀 뻐근하고 힘들었는데 3일째 압박붕대 풀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수술 부위가 겨드랑이 밑선이 아닌 배꼽이라 그런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통증 없었고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수술 후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모든 가슴 빈약한 여성분들 저질러 보세요. 다른 데서 말고 필 성형외과에서요. 정말 후회 없고 행복하실 거예요.